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은 첫 명절, 유통업계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농수축산물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매출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가정폭력, 명절 기간에 평소보다 25%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복됐던 갈등이 가벼운 언쟁으로도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연습장과 장비를 잃은 초등학교 야구부원들이 떠돌이 훈련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빗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부산과 대구의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을 맞은 유통업계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백화점, 마트 할 것 없이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설 선물로 소비자들은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맞춤형 선물을 선호했습니다. 선물 상한의 규정을 의식해서입니다. 선물을 4, 5만 원 선에서 약소하게 그렇게 다 마트나 백화점도 다 그렇게 선물용이 나왔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했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맞아서 유통업계의 선물 매출은 예상했던 대로 작년 설보다 줄었습니다. 선물 세트 매출이 광주 신세계는 4%,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5% 줄었고 광주 지역 이마트 5곳도 올해 설 매출이 평균 4.3% 감소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대체로 가격대가 높은 굴비나 청과 정육 등 농축수산물 매출액이 10% 안팎 감소했습니다. 김영란법 영향과 최근 지속적인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설 선물 세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200여 개 축회 판매장의 한우 매출은 30%, 영광 굴비 판매액은 35%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 매출은 광주 신세계의 경우 작년 설보다 6.8%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김영란법을 피해서 현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명절 선물이 음성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은 첫 명절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숙제로 남겼습니다. MBC 뉴스 윤구수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명절 기간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쌓여있던 가족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 4층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명절 음식 문제로 남편에게 폭행당한 30대 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반찬이 좀 많이 부실하다고 남편이 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하게 화를 냈던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이제 남편이 그 아내를 언어적으로 좀 무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명절 기간, 이 같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명절 기간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10,000건을 넘겼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5대 강력범죄가 현저히 줄어들었던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가정폭력만은 평상시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 가벼운 언쟁이 큰 싸움이나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이라든지 또 형제 간의 여러 갈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면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음주가 또 가해지다 보면 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독방 육아나 고부간 갈등, 친척 갈등 등 평소 잠복돼 있던 갈등이 얼굴을 마주하는 명절에 드러난다며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부기관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한 초등학교 야구 꿈나무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연습장은 물론 야구 장비가 모두 불에 타면서 떠돌이 훈련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화마에 실내 연습장을 빼앗긴 광주 모 초등학교. 2층에서 시작된 불은 매서운 유독가스와 함께 순식간에 번졌지만 감독의 빠른 대응으로 25명의 야구 부원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이 심리 치료에 나서면서 어린 학생들은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불이 날 때 약간 무서웠는데 이제는 좀 안정되고 마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야구 장비와 연습장입니다. 볼을 던져주는 기계와 글러브 등이 모두 불에 타
당장 장비 구입에만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눈보라를 막아주는 실내 연습장은 원상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야구 꿈나무들은 동계 훈련지를 찾아 떠돌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나마 교육청이 2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히 지원하기로 해 장비 구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것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전지 훈련 계획이 많이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조기에 어떤 훈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청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어린이 야구부. 자라나는 야구 꿈나무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채용한 비율은 12.3%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 13곳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6,158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인재는 758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 인재 채용률이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부산과 대구의 공기업들은 지역 인재 채용률이 20%를 넘어서 광주 전남 혁신도시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가산점 제도를 통해서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채용 성적표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 인재 우대 채용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채용을 최우선시한다 이런 정도로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정부가 여기에다가 강제적인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권 주자들이 혁신도시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률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모든 대선 후보에게 5.18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5.18 당시 발포 명령자를 찾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차기 정부라고 생각해 모든 후보에게 이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정부에서 발포 명령자와 광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장희국 교육감은 오늘 최종 공개된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교과서라며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국정교과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며 연구 학교 지정과 대행 업무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달간 진행된 희망 나눔 캠페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성적은 어떨까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정이 넘쳐났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함께 시작된 모금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모금액이 쌓일 때마다 올라가는 수은주도 지난해보다 일찍 100도를 넘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보내주셨던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 도우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모금액은 1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목표액을 높게 설정하면서 모금 활동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국 불황과 경기 침체로 목표액 달성이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모금 기간 내내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정만큼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많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기업도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이거나 더 많이 참여한 기업들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한층 높아진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아픔을 공유하는 성숙된 나눔 문화가 한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모금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홀몸 노인과 보육시설 등 마음까지 시린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금된 190억 원이 소외 계층들에게 전달돼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나눔 캠페인을 통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삶의 진리가 지역민들 가슴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때 새 책 찾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조선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새 책 등 자료 구입비로요, 한 학생당 35,000원을 썼습니다. 전국 대학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남대는 사정이 조금 나았습니다. 학생 1인당 11만 2,700원을 썼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동신대와 목포대도 5만 원 이하로요. 전국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지역대학 대부분이 해마다 새 책을 구입하는데 인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학 도서관은 학생 1명당 70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조선대의 경우에는 53.3권으로 전국 대학 평균인 74.7권보다 20권이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남대와 광주대도 한 학생당 70권이 되지가 않았는데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순천대와 동신대, 호남대는 학생 1인당 도서 수가 전국 대학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비둘기 7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어제 오전 광주 북구 임동의 한 도로에서 발견된 비둘기 7마리의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폐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는 조류 먹이가 흩어져 있어 독극물로 인한 폐사 가능성도 함께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인과 함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광주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5.18 민주화 운동은 한때 일베였던 자신을 투사로 만든 사회적 부모라며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5.18 묘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직후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 시장은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했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청 비누주식회사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철수 무안군수의 친형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안군수의 친형인 김모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실질 심사를 받은 무안군 산립조합장 정보 씨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무안군의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주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